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재 아트앤데크 가이드 시작합니다. 김민재 아트앤데크 가이드는 예술과 기술의 만남에 주목하며 웹3, 메타버스, NFT 시장의 주요 화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와 한국을 연결하는 샤이니 타이거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과 역사 속에 남아있는 한국 전통 괴물들을 소개하는 NFT 아티스트 샤이니 타이거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미술사와 예술사회학을 전공하였고요. 이제 지금은 NFT 아티스트이자 이제 전시 기획 그리고 다양한 연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OX 큐라 또는 제로X 큐라 큐레이터라고 했는데요. 제로X 큐라가 어떤 뜻일까요? 제로엑스 큐라의 일단 이름은요. 제로엑스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는 디지털 월렛, 가상화폐, 암호화폐 월렛에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제로엑스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데 0, 1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0X. 그 네. 제로엑스의 그 이름과 플러스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의미에서 제로엑스 큐라라는 이름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현재 이제 그리다 작가님,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함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그리다 작가님과 화지 작가님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이서 큐레이션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탈중앙화 큐레이션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가님 이름이 샤이니 타이거잖아요. 빛나는 호랑이. 혹시 이 작가명에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빛나는 호랑이 샤이니 타이거가 시작된 데는요. 이제 한국 전통 괴물들 중에 모색신명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네, 지금 모색신명. 보이는 이 작품이 NFT 작품이고 모색신명이라고 하셨죠. 어떤 뜻일까요? 모색신명은 빛나는 털을 가진 호랑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존재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빛나는 털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점은 이제 산속에서 이 인간의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에 있어서 이런 유쾌함을 좀 넣고 싶어서 샤이니 타이거라는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 프랑스에서 11년 정도 머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엔 프랑스에 계셨고요. 그런데 프랑스에 거주하셨을 때 NFT를 처음 접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팬데믹 기간이라 사람과의 그 접촉도 드문 상황이었는데 NFT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얻게 되셨나요? 그게 정말 우연한 계기였었어요. 그래서 작년 초반에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분들과 인문학, 뭐 시,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재는 이 파리 이함 갤러리 큐레이터이신 이제 그 그리다 작가님을 통해서 NFT라는 것이 이제 있고 NFT 아트가 있고 이런 새로운 시장이 탄생했다는 걸 이제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프랑스 작가들과 이런 빌더들이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NFT 모닝이라는 방송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참여하고 듣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동향과 그리고 프랑스의 아티스트들과 굉장히 친해지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방송이 NFT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FT 모닝에서 프랑스의 다양한 NFT 작가들과 직접 교류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작가님들과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작가님 목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아하시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이런 목소리의 장점을 살려서 NFT 작품을 보면 신앙송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작품들인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혹은 이제 잊혀져 가는 괴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 이 괴물들의 모습을 이 괴물들이 마치 독백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 마음을 한국의 시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음악과 함께 작품 활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 보시고 계신 이 작품이 NFT 작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파운데이션이라는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작품이고요. 이제 한용운 시인의 푸른 님의 산빛을 침묵이라는 깨치고 시를 아마 네. 다들 알고 밤 계실 보면 거라고 생각이 소리를 한번 좀 드는데요. 들어보고 싶은데요. 작은 길을 걸어서 임의 차마 침묵 같은 떨치고 경우에는 갔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그 시를 확인을 해보셔도 이별에 황금의 대한 이제 꽃같이 슬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빛나던 받아들임 옛 맹세는 네, 차디찬 작가님의 티끌이 되어서 목소리가 나오고 한숨의 있는데요.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저 작품을 날카로운 처음 첫 키스의 내셨을 때 추억은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지금 시 낭송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운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성에 젖어들게끔 하는 나는 그런 NFT 아트 향기로운 작품이었고요. 연어 말소리에 기먹고 네, 계속 푹 빠져서 바라보게끔 한 이런 작품인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프랑스에 계속 오랜 기간 있으셨는데 한국의 전통 설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또 한국 전통 괴물을 주제로 삼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실 제가 미술사를 전공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미술사와 불교 미술사를 이제 전공을 했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배웠던 역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에 건너가서도 파리에 이런 다양한 동양의 미술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관들을 이제 함께 보면서 여전히 한국적인 문화의 영감과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네, 같아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오감도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 오감도는 이제 지금 보이시는 저 보라색 아이가 이죽이병이라는 괴물입니다. 신라 미추왕 시대 때 이제 신라를 전쟁에서 도와줬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이제 마치 이승에서 온 병사들이다. 근데 귀에는 대나무의 잎사귀를 꽂고 있다라고 해서 이죽이병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이제 이 모습들이 이제 저승에서 온 병사들이기 때문에 이 저승에서의 시선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상 시인의 오감도를 낭독해서 마치 이런 그 하늘에서 이제 이 이주기병들이 이 인간의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했었습니다. 네, 진짜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을 표현하시려고 눈이 하나씩, 한 아이씩 이렇게 커지고 있는 장면들을 묘사하셨고, 실제 오디오를 켜면은 작가님이 오감도 시를 낭송하신 그 음성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작가님, 프랑스에 11년을 계시면서 그 11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이유로 머물게 되셨나요? 저는 일단 미술사를 공부하고 그래도 미술의 본고장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프랑스행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프랑스가 학비가 없었다는 지점도 굉장히 큰 매력이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이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이제 밟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시 활동 이제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여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NFT를 알게 되면서 NFT 활동도 열심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프랑스에 계시다가 한국에 건너오게 되신 게 올해인가요? 네, 올해 지금 5월 달쯤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네, 하게 제가 됐습니다. 알기로는 작가님께서 이 NFT 씬에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한국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이제 NFT와 관련돼서 이제 한국적인 것을 또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이것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커뮤니티들과 좀 더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한국에 귀국을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다양한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이제 재밌는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작가님께서 한국 문학과 한국적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NFT 아트 작품을 창작하셨단 말이죠. 한국을 향한 어떤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작품들이었고 그렇게 한국적 콘텐츠를 NFT 작품에 반영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한국적인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매료가 됐었어요. 이제 한국의 괴물들을 일단은 제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럼 한국의 괴물들은 뭐가 있지? 라고 고민을 하고 이제 찾아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게도 저희가 함께 이제 굉장히 근접한 중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나라들의 이제 괴물들보다 한국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네, 있는 한국적 아이들이잖아요. 요소가 한국 괴물에 네.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흑호라는 작품도 그러한 한국적인 정서가 반영된 작품일까요? 흑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양양 인근에서 많이 출연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제 호랑이 중에 백호는 있지만 흑호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두려운 존재로서 사실 존재를 하지만 그래서 이 흑호가 한 번 울면 산이 무너졌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이 이제 호랑이의 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이런 강렬한 표효처럼 이런 호랑이와 같은 이 기운을 받으시라고 그림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한국적 콘텐츠를 반영한 NFT를 창작하시면서 메타버스에서 아트 토크를 개최하시는 등 활발한 활동들을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를 NFT 작품에 반영하고자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 생각하시는 한국인의 심성, 문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제 처음에 모색 신명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의 괴물들은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요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트 토크가 이뤄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국 전통 괴물 그리고 NFT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드랍 파티가 어떤 의미인가요? 드랍 파티는 이제 사실 작년에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던 행사인데요. 이제 작품을 이제 업로드했다, 민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민팅한 걸 축하하는 파티를 드랍 파티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인 잽과 함께 이제 이번 백호라는 작품을 이제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귀여운 아바타들이 직접 작가님의 아트 토크를 들으러 메타버스에 들어온 관람자이자 청취자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함께 그 작품 이야기를 네. 듣고 다 같이 쪼르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은 장면인 것 같은데요. 아트 토크를 진행하시면서 느끼셨던 어떤 감상이라던가 인상적이었던 순간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과 같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목소리로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캐릭터로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 안에서 뭔가의 특별한 유대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직접 모여서 이 작업에 대해서 제 작품에 대해서 한 말씀씩 나눠주신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많은 응원과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NFT 작품을 플랫폼에 올리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NFT 아트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프랑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럽 최초의 크립토 아트, NFT 아트 갤러리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한 갤러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다양한 NFT 전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었나요? 이암 갤러리는 말씀하신 대로 유럽 최초의 크립토 아트 갤러리이고요. 현재 NFT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그리다 작가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NFT 전시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 아티스트 개인전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획전들이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네, 이제 작년 6월에 첫 네. NFT 전시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이한 갤러리에서 어떤 전시가 이루어졌나요? 일단 다양한 기획전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그 중에 지금 보이시는 이제 크립토 펑크를 재해석해서 이제 각각 작가님들이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드셔서 전시를 했던 이제 펑키즘이라는 전시를 개최를 네, 했었었고요. 펑키즘 전시에서는 네. 실제 크립토펑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의 크립토펑크 IP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셨고 한국 작가들이 이를 오마주하거나 새롭게 창작해서 그 작품을 다시 크립토펑크 컬렉터 분들이 구입하시고 또 소통하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전시가 있었을까요? 올해 6월에는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전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뉴 프렌치 터치라고 해서 프랑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1세대 크립토 아티스트, NFT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작품을 전시했던 이 뉴 프렌치 터치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프랑스 현지 갤러리에서 전시가 됐을 것 같은데 이 연대회라는 전시는 어떤 NFT 전시였을까요?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주불 한국문화원과 같이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었던 이제 한국과 프랑스 작가님들이 모여서 함께 작품을 만들었던 이제 NFT 연등회였고요. 이제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크립토복셀의 전시와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전시가 함께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NFT 전시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실제 공간에서 같이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프랑스 문화원과 같이 협력해서 프랑스 현지에서도 전시가 진행된 바 있군요. 그러면 프랑스 현지 갤러리를 통해서 한국 작가들을 소개할 수 있고 새로운 컬렉터를 만나는 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서 한국 작가를 조명한 NFT 개인전이 개최된 적도 있을까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이함 갤러리에서는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부터 꾸준히 한국 아티스트들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7월에 이제 김용호 작가님의 이 메타노마드라는 전시가 개최되었었습니다. 메타노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용호 작가님께서 60여 개국을 여행을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이어오셨었는데요. 이런 삶과 이런 기억, 이런 모습 자체를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선과 그리고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던 전시였습니다. 저도 NFT 작가의 특징 혹은 정체성이 다양한 곳을 아이패드와 같은 디지털 창작 툴 기기를 들고 여행하면서 계속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이 반영된 전시가 아니었나 싶고요. 제가 또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NFT를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옥션하우스라고 하는 경매사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옥션하우스에서도 NFT 경매를 실제로 진행한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2022년 3월 10일 날 프랑스 첫 NFT 경매가 포브 파리라는 경매장에서 이루어졌었고요. 이 포브 파리는 2014년에 문을 열었고 이제 미술품과 보석 같은 것들을 거래하던 경매장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이 포브 파리에서는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하게끔 이제 크립토 친화적인 시스템을 오픈하였는데요. 이제 이 이전까지는 프랑스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무형 예술 작품의 실제 거래가, 실제 경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브 저 네. 사진이 지금 포브파리 현장인가요? 사람들이 네. 왜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있을까요? 이게 정말 큰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NFT 경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무형의 이런 예술 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가 이 포브파리가 블록체인의 전문가들과 함께 합법성을 이제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싸움과 컨퍼런스 활동을 지속했고요. 그 결과 2022년 2월 28일에 무형 예술 작품의 경매를 승인받아서 처음으로 프랑스의 이런 NFT 작품들을 예술로서 선보였던 그런 이벤트였었습니다. 네,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저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아침일까요? 혹은 저녁 무렵일까요? 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총 47개의 작품이 이제 경매가 되었었습니다. 네,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던가요? 뜨겁다 못해 들어가질 못했었습니다. 아, 그럴 정도였군요. 네. 그럼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 NFT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NFT 팩토리 파리라는 곳이 창립한 바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NFT 팩토리 파리는 이제 NFT 모닝이라는 그 방송에 이제 함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과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 기업가, 아티스트 등으로 이루어진 128분이 모여서 이제 문을 열었던 NFT 복합 문화 코파운더가 공간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128분은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일까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레저라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네. 샌드박스 파운더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들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이 블록체인과 관련이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을 오픈을 했고요. 위치도 이제 뽕피두 센터, 이제 파리의 정말 중심에 있는 이 뽕피두 센터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 스타트업 관련자라든가 예술가라든가 블록체인 관련 컨설턴트 등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모였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모이게 된 걸까요? 실제로 정말 각각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동의를 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목적이 단순히 뭐 수익화가 아니라 이 파리를 한번 이제 글로벌 웹3 시장에 다시 수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는 이제 상설전과 특별전이라든지 혹은 판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을 위한 컨퍼런스와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 NFT 아트 작품을 홍콩에서 실제로 전시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와 홍콩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된 것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콩에서는요, 주 홍콩, 마카오, 프랑스 영사관에서 디지털 노벰버라는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11월에 개최되었던 이 더 프렌치 디지털 터치라는 이 행사는요, 아타버스와 프랑스 영사관이 공동 주최로 10일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NFT 아트와 메타버스에 중점을 두고 이 프랑스의 디지털 아트를 선보였고요. NFT 팩토리 창립 멤버가 큐레이팅을 해서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 크립토 아티스트 작품 15개를 선정해서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오늘 새로운 프랑스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재정 문제를 겪은 곳 중에 뮤지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람객이 적었기 때문인데요. 이 뮤지엄이라고 하면 미술관과 박물관을 아우르는 기관인데 이 뮤지엄이 NFT를 통해서 후원자 커뮤니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한 경우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유럽의 문화예술 기관들이 엄청난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겪었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한 해 동안만 이제 방문객이 약 70%가 줄고 그 수익조차 한 80%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난에 맞서서 이제 세계 여러 미술관들이 NFT를 메세나의 도구로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프랑스 스타트업인 라콜렉시옹이라는 스타트업에서는요, 브리티시 뮤지엄,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미술관, 그리고 보스턴 미술관 등과 협업을 해서 소작품의 NFT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작품이 르누아르 작품 보트를 타는 커플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NFT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보스턴 미술관에서는 이 밀레, 드가, 르누아르와 같은 프랑스 작가들의 파스텔 작품 컬렉션인 프렌치 파스텔을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이 마치 이제 이 보스턴 미술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작품들 자체가 10년에 한 번 전시될까 말까한 굉장히 이제 파괴되기 쉬운 작품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거장 혹은 명작 같은 경우는 네. 공기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시를 활발하게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NFT를 통해서 그러면 작품을 보존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미술관이 이 NFT화를 시키는 그 제작 과정을 마치 디지털 석판화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약한 작품을 하나의 아카이빙을 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뮤지엄에서도 이러한 NFT를 통한 후원자 조성이라든가 새로운 전시 이런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반대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익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던지는 진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NFT 수익금을 활용하나요? 라콜렉시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NFT 판매로 일어난 수익금을 다시 원작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으로 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는 이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작품에 대한 보존과 그리고 구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스턴 미술관 같은 경우도 또 다른 그 드가와 같은 작품을 연구하고 보존하는데 NFT 수익금을 활용함으로써 선순환을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또 다른 시도들이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도 그 에곤 실레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에곤 실레 시리즈 컬렉션을 NFT화 시켰고요. 그리고 그것의 수익금은 에곤 실레의 작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실은 이 NFT를 통해서 우리가 서양 미술사에서나 볼 수 있는 명화들을 민팅해서 판매하는 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대중과 NFT를
NFT를 연결하고 또 교육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그 생태계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한 사례로서 프랑스의 동향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션 브랜드에서도 NFT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뭐 구찌라든가 다양한 곳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최근에 파리 패션 위크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이러한 NFT 프로젝트를 선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패션업계는 NFT에 굉장히 빠르게 매료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런칭을 했던 가상 패션 브랜드인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도 그 파운더가 프랑스인이고요. 이때 당시에 한 아티스트의 디지털 운동화 600여 켤레를 단 7분 만에 완판을 시켰는데 이때 벌어들인 금액이 31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버버리, 구찌, 발렌시아가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런 디지털 아이템을 판매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 가상 갤러리를 제작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랑스 패션 역시나 이런 NFT와 특히나 이 NFT를 판매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암호화폐 그 지갑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디지털 월렛 사용에 대한 이제 패션계의 인식을 높이고자 이 올해 패션위크에서는 오트 꾸띠르 패션협회와 아리아니라는 디지털 인증 컨소시엄 회사와 함께 이제 소셜 미디어의 공유가 가능하고 그리고 증강현실로 실현되는 NFT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이런 NFT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규제 동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NFT 시장 육성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미리 앞서 설명드렸던 NFT 팩토리 파리 오프닝에서 이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인 장 노엘 바롯이라는 장관이 이제 참석을 했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유럽과 글로벌 웹3 시장의 중심 그리고 이런 하나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NFT 시장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그 지원 발표는 이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30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기획했었던 프랑스 2030 미래 투자 프랑스 전략의 2030이라는 이 맞습니다. 플랜이 있었죠. 네. 미래 투자 전략 계획의 일부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그 안에서 암호화폐, 디파이 그리고 NFT 등의 지원을 예정이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실은 아직 완전하게 공표된 바는 아니고 NFT 쪽에도 프랑스 2030 플랜에 의해서 투자가 진행된 걸로 전망된다라고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로 인식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디테일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 지원의 약속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향후 NFT 어떤 활동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는 일단 작품 활동으로서 이 블록체인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한국의 괴물, 전통 괴물들의 이야기들을 더욱 다채롭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실과 이런 연결하는 세계관의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NFT 이제 그 전시 기획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NFT 플랫폼 중에 하나인 슈퍼레어에서 큐레이션을 팀을 뽑는 슈퍼레어 스페이스 레이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이게 있는데요. 포스터일까요? 이한 갤러리가 스페이스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슈퍼레어가 최근에 슈퍼레어 2.0 탈중앙화 큐레이션을 내세우면서 갤러리 간 경쟁을 해서 최종 NFT 작품을 슈퍼레어에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된 포스터라고 인식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현지에서 작가님이 전시를 진행하기도 하셨는데요. 이한 갤러리에서 개인전도 진행하셨잖아요. 해외 전시 계획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일단 저희가 이암 갤러리를 호스트로 이 제로엑스 큐라 팀에서 이제 지금 이 멤버로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슈퍼레어 다오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선정이 된다면 이제 다양한 한국 작가분들을 글로벌 씬과 그리고 슈퍼레어에 이제 소개하는 동시에 그리고 파리 이암 갤러리의 실제 전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프랑스의 NFT 시장 동향에 대해서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프랑스와 한국을 연결하는 NFT 작가이자 큐레이터로서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